지난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신라와 발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는 공부를 했죠. 오늘은 신라와 발해의 문화적인 특징인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우리 역사 공부를 할 때 제 첫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문화를 추적하는 방법. 오늘날에는 옛날의 시대에 뭐 살았던 사람들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죠. 사람의 수명은 100년이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추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건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지만 문화는 기록으로 남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로 해봐야 어떤 집에 살았고 어떤 놀을 했으며 뭘 먹었는지 기록해 놔봐야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 바로 무엇입니까? 유물과 유적이죠. 우리는 이런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그 문화를 짐작해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신라의 문화예요. 신라의 문화 하면 우리가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경주의 역사지구입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수학여행으로 다녀온 이유도 바로 이런 신라의 역사적인 문화를, 신라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유물과 유적을 찾으러 갔던 거였죠. 자, 그것을 통해서 신라의 문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신라의 유네스코 이 역사 지구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볼거리가 많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다 수학여행 때 가봤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 가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있던 것과 또는 교과서에는 조금 없지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 봅시다. 차례대로 볼게요. 먼저 경주 남산. 경주 남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으로, 용장사곡 3층 석탑이 있고요. 칠불암 마의 불상군이 있고요. 포석정이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용장사곡 3층 석탑, 마의 불상군, 포석정, 이런 것들은 어떤 문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불교 문화와 관련이 있던 것들입니다. 여기 포석정은 아니에요. 포석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조사를 해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꼭 검사하도록 할 거예요. 자, 무열왕릉. 자, 삼국통일의 핵심이었던 무열왕 김춘추의 묘죠. 그 당시에 삼국시대의 통일 시기의 그들 왕릉은 그 주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묘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직접 봤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김유신 장군. 신라의 장군이자 무열왕 문무왕과 더불어서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의 묘죠.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대릉원. 대릉원. 자, 우리가 여기에서 신라의 왕이나 왕비, 귀족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가지 유물들을 살펴보고 특히 바로 천마총 기억납니까? 우리가 천마도를 살펴볼 수 있어서 이름을 붙인 천마총. 우리 직접 가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다음 계림이라는 데가 있네요. 경주에 있는 숲으로 신라의 또 다른 이름 바로 계림입니다. 그래서 계림이라고 숲의 이름을 붙였죠. 그 다음 반월성. 여기 신라의 옛 왕궁터예요. 월성지구, 경주에 있는 월성지구인데 복원을 했을 때 이랬을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 그림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중요한 것들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석빙고예요. 신라시대의 얼음창고예요. 공기의 순환을 이용해서 얼음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죠. 이 석빙고 굉장히 과학적인 곳이에요. 자, 현재 점점점 첨성대 우리 직접 가서 봤죠. 국보 제31호로 신라의 천체 관측 기구로 추정되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고 합니다. 멋있습니다. 다음 안압지. 동궁과 월지, 안압지죠.
신라 왕궁에 딸려있던 인공호수인데 지금은 이게 그 옛날 당시에 10% 복원된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웠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때 사진 찍으면서 굉장히 예뻐했던 모습을 선생님이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 황룡사터. 자, 신라를 대표하는 거대한 사찰이었어요. 이게 몽골 제국의 침입으로 고려시대 때 불타서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거대한 구층 목탑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신라 경주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복원해 놓은 그 당시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목조 건물을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분황사입니다. 분황사는 많이 적어졌지만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분황사 안에는 모전 석탑이 있는데요. 돌을 깎아서 벽돌처럼 만든 뒤에 쌓아서 올린 독특한 구조의 석탑이에요. 국보 30호입니다. 원래는 7층, 9층이었으나 윗부분이 소실되어 있죠. 현재는 지금 3층 정도까지밖에 없죠. 아, 위까지 있었으면 정말 멋있었을 텐데.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여기 있는 지도에 있는 여러 신라를 알아볼 수 있는 문화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갔었던 정말 중요했던 바로 불국사, 우리나라 최고의 사찰 중에 하나죠. 자, 이 석굴암과 불국사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경주 전체가 유적지구로 되어 있지만 따로 세계유산으로도 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단체 사진 찍었던 거 기억납니까? 자, 불국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창건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사진하고 무엇이 좀 다르죠? 여기에 연못이 있죠. 물. 아름답습니다. 자, 조선 말기에 폐허가 됐던 불국사의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참 안타까워요. 일제강점기 때 임시로 복원해 놓은 모습입니다. 내부에는 6개의 국보를 가지고 있죠. 다보탑입니다. 자, 다보탑은 국보 20호고요. 신라인의 석조 건축 기술을 할 수 있는 매우 아름다운 석탑이죠. 원래 내부에 유물이 있었으나 일제시절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원래 사자상도 4마리였는데 3마리가 사라졌어요. 그 중에서 1마리는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보관 중이지만 2마리는 행적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 굉장히 유명한 석탑이죠. 국보 21호입니다. 한국 석탑의 기준이 되는 정말 균형있고 단아한 석탑이고 1966년에 도굴꾼들이 도라를 했으나 실패했고요. 이 와중에 손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손상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 해체를 해서 조사하던 중에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국보 126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으로 인쇄한 책이에요. 목판 인쇄물입니다. 자, 불국사에 하면 또 이 연화교와 칠보교를 빼놓을 수가 없죠. 국보 22호로요. 불국사로 가는 2개의 문으로 가는 계단식 다리입니다. 그 중에서 아래쪽이 연화교고요. 위쪽이 칠보교입니다. 자, 여기 아래는 연화교, 위는 칠보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에 청운교, 백운교가 있습니다. 국보 23호죠. 불국사의 정문으로 가는 계단식 다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사진 찍었죠? 아래가 청운교, 위가 백운교입니다. 그리고 금동 비로자나 불좌상이 있습니다. 국보 26호고요. 금동 아미타 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국보 27호입니다. 자, 이 불국사에 있는 이런 정말 대단한 국보들 우리가 잘 소중하게 보존하고 아껴야 될 문화겠죠. 자, 그 다음 석굴암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석굴암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봤었죠.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유적으로서 너무 유명해서 이것도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보 24호고요. 통일신라 시기에 창건되었는데 조선 영조 때 보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완전히 잊혀졌다가 1909가 배달 가는 길에 발견했다고 해요. 그 뒤에 일제가 해체해서 복원을 했는데요. 일본이 불교를 매우 숭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꼼꼼하게 복원을 했으나 이런 대형 석조 건축 기술이 없어서 복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광복 이후에 다시 복원했으나 꼼꼼한 복원보다는 업적 세우기에 급급했던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콘크리트로 복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제가 했던 것보다 못한 수준으로 복원이 돼버렸죠. 한국 불교 미술의 걸작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미술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이 석굴암. 특히 그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뛰어난 조각 솜씨가 돋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석굴암까지 우리가 신라의 문화를 이런 여러 유물과 유적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이외에 뭐 문무대양릉, 가문사지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국립박물관,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우리가 봤던 여러 문화, 유물들 여러분들이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자, 신라의 문화를 살펴봤고요. 이런 신라의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까? 불교 유물이나 유적이 많다는 거죠. 신라가 불교를 중심으로 뛰어난 문화를 발달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석굴암 본전불이나 분황사 모전석탑 등은 원래 신라에서 볼 수 없는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한 무구정강태의 다란이경을 보았을 때 신라시대에 이미 불경을 인쇄하는 기술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는 발해의 문화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발해 유적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참 그 점이 안타까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알려진 유물만 가지고 발해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선생님이 발해로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꿨네요. 자, 발해하면 어떤 나라를 이어받은 나라입니까? 바로 고구려죠. 자, 그래서 고구려 유적과 유물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에 있던 수막새입니다. 이거는 고구려에 있던 수막새입니다. 비슷합니까? 자, 이거는 발해의 온돌이고요. 이것은 고구려 시대의 온돌입니다. 조금씩 발전했지만 굉장히 비슷한 형태죠. 자, 발해 시대의 우물이고요. 고구려의 우물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고구려의 것과 많이 닮아있죠. 특히 고구려 고유의 집 건축법인 온돌을 발해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긴 애초에 발해는 고구려 후계 국가니까 뭐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자, 여기 정효 공주의 무덤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여기에 있던 벽화가 발해와 당나라의 문화가 함께 어울려져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배웠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우선 무덤의 전체적인 형태를 봅시다. 이거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굴처럼 땅 아래에다가 돌로 만들어서 방을 만들었죠.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인데 이거는 고구려와 백제의 무덤 양식이에요. 그런데 고구려나 백제는 큰 돌을 깎아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바위, 큰 돌을 깎았다기보다는 벽돌로 쌓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당시의 중국의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무덤의 형태는 고구려와 이제 형태는 비슷하지만 방식은 중국의 것이라는 거죠.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바탕으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당나라 합쳐져서 발해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갈족의 문화 등도 받아들여서요, 굉장히 독자적인 문화를 만든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라와 발해의 문화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유물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